예,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님하고 기획전략실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그 나오시는 동안 그랜드 코리아 레저 사장님, 예, 그 오전에 정진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실습 학생들, 이게 노동법적으로 수습근로자거든요? 근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줘야 됩니다. 그 미니멈이에요. 지금 100만 원이 넘으니까 월 기준으로 9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노동법 엄밀하게 위반 사항이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법적인 의식이 문체부 쪽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드리는 것도 이와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장님, 제가 그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게 저희가 교문인데 교육부하고 문체부 공동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장형 교육 사업이라 굉장히 학생들에게 좋겠다 싶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예술 강사 활동 지침 이것을 보다가 제가 딱 걸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 강사를, 즉 예술 강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파견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데, 파견이란 말에 제가 좀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반기에 환노에서 있다 왔거든요. 예, 이게 이 파견 근로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노동법적 용어입니다. 그냥 파견했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법적 용어인데, 혹시 파견 근로자란 법적 용어를 아세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음악 하셨던 분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PPT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견 근로자는 아시는 분은 또 계실 텐데요.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하고 맺고 임금도 거기서 받는데, 이 일은 딴 데 가서 하는 겁니다. 사용사업주가 따로 있고요. 거기서 일을 하고 따라서 지휘 명령도 그쪽에서 받는 거죠. 만약에 이거 파견 사업자하고 지금 예술 강사하고 하면 파견 사업주가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죠. 그리고 둘 간에 파견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의 특징이 채용하는 자하고 관리하는 자가 틀리고, 임금을 주는 자와 일시키는 자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간의 파견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포맷인데요. 이 사업이 먼저 여쭙고 싶은 건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주무기관이. 문화부에서 내려주는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 주관 기관은 문체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일종의 일을 떠맡은 거예요, 그죠? 진흥원이. 저희가 위탁. 예,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이 한테 다시 또 맡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교육부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은 누구랑 체결하죠? 이 예술강사 지원은? 근로계약은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 일하는 데는요? 일하는 데는 학교 현장입니다. 그러면 출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학교가 하죠. 강의에 대한 평가는? 학교의 담당 교사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지역 광역.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하면 파견 사업주가 문화재단이고, 사용 사업주가 학교처럼 일단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럼 임금은 어디서 지급해요? 임금은 문화부하고 교육부가 매칭 펀드로 내려가서. 근데 임금을 주는 실체가 있잖아요. 근로계약을 문화재단하고 맺었으면 문화재단이 줄 것 같은데요. 예. 강의 시간은 이런 거는 누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학교의 강의 실수하고 강사하고 매칭해 주는 것도 학교가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신청을 하면 지역센터가. 아니요, 제가 볼게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게 근로계약이에요. 계약기간은 학교별 교육계획에 따른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로 한다. 이건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 사람의 근로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476 수업을 수행하되 수업일 및 수업일별 시수는 학교별 교육계획에 따른다. 또 돼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예술 강사의 지원 분야 확대 및 활용 방식은 학교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 계획이 자율성 강화라는 게 뭐냐면 학교가 재량권을 갖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상 사업의 성격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네. 중요한 건 노동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자, 채용하는 자 재단, 관리하는 자 학교, 다시 임금 주는 자 재단, 일 시키는 자 학교. 이 달라요. 파견 근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마지막으로 학교하고 재단하고 근로자 파견에 관한 계약이 만약에 체결돼 있으면 이건 아주 명백하게 파견 근로자인데 그건 없더라고요. 예. 그럼 말이에요. 이게 뭐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사업이냐?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교육부와 문체부 사이에 협정이 또 존재해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위에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협정이 있고 위임 이쪽이 파견사업주, 이쪽에서 내려와서 지시받은 학교가 사용사업주. 네. 그러고서는 여기서는 파견관계처럼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노동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죠? 네, 최근에 알았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첫째, 이게 파견 근로자로 만약에 입증이 되면 말입니다. 이 불법 파견이에요. 법에 파견 근로자는 23개의 업종하고 혹은 직종에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파견은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파견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 불법 파견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형사처벌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해야 됩니다. 학교가. 파견 근로자가 100%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제가 좀 이 노동 쪽에 좀 아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에 근로자 공급사업처럼 보입니다. 근로자 공급사업이 뭐냐면 항만노조가 조합원을 가서 하라고 보내는 근로자 공급사업인데 이것도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주체만 노조나 이런 데만 제한돼서 허용돼 있어요. 이것도 형사처벌이에요. 마지막으로 개인 도급이 가능성이 있는가? 소위 말하는 특고. 근데 그거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이 중요한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체부가 이런 게 굉장히 약한데 근로자가 끼는 문제인데 왜 노동법적 고민을 안 하느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부고 문체부고 노동부하고 협의를 안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교육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한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예술 강사의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커질 수 있으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여기 노동조합도 있죠. 제 생각에 교섭 못할 것 같은데 누가 사용자인지 다툼이 있어서 맞죠? 네, 지금 사용자성 때문에 바로 문제가 그거예요. 있습니다. 꼭 문제가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궁금한 게요. 사용 사업주로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학교고, 그리고 파견 사업주로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그 교육지원센터인데, 교육지원센터 재단. 예, 재단, 예, 예. 근데 그 지금 현재 사용 사업주가 파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되는 건가 저희도 지금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그 양자 간의 계약이 파견 계약이 없기 때문에 네. 파견 근로자처럼 딱 떨어지진 않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공급 사업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예. 이게
이게 어쨌든 정규직도 아니고 간접 고용은 간접 고용인데 아주 애매모호한 기형적인 형태예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주선 의원 질의하십시오.